시사플러스의 문현웅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전국을 떠돌고 그마저도 6개월밖에 허용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아십니까? 바로 재활난민이라 불리는 장애 아동과 그 엄마 아빠들 이야기인데요. 재활을 도울 병원이 모자라서 시기를 놓치는 아이들,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 그 안타까운 사연을 시사플러스에서 들어봤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 속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일주일간 1,400배 절을 한 이가 있다. 11살 장애 아동 김건우 군의 아빠 김동석 씨다. 그가 고통 속에서도 온몸으로 호소하고 싶은 간절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현실이, 너무 끔찍한 현실들이 왜 이렇게 정말 알려지지 않을까, 5년 동안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도 못하는 아이들, 좀 어른들이 나서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한 재활요양병원. 건우의 엄마 아빠는 매일 건우를 데리고 직장인 출퇴근하듯 병원을 오간다. 중증 장애 아동인 건우의 재활 치료를 위해서다. 건우의 지금 상태는 사지 마비 상태에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하고 위로 직접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움직여주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체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체의 나중에는 변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골반이 빠진다거나 척추가 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심하게 되면 생명에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건우는 고맙게도 병원이 운영하는 소아낫병동에서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는다. 또 교육청의 지원으로 병원 안에서 짧게나마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우네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여정을 겪어야 했다. 대전에서는 그때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입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다른 외래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최소 1년 이상을 대기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건우는 그때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당장에는 이제 케어를 해 들어가야만이 숨 쉬고 배설하고 기본적인 이제 인간으로서의 생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전시에 있는 18세 이하 장애 아동은 총 2,874명. 그러나 아이들을 수용할 병상은 70여 개뿐. 이들의 외래 치료율은 50%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 아동 부모들은 5년 전부터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과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재활병원을 찾아 수년에서 수개월 전국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재활 전문 선생님께서 돌 전후로 하라고 했는데 평창 지역에 없어요. 평창 지역에 없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가족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보려고 강원도나 원주 쪽으로 그런 데를 찾아보니까 개인이 하는 사설 외에는 없어요. 다 성인 치료. 아무래도 진짜 재활 난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 떨어져서 진짜 저희도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 이제 동생을 떼어놓고 저희도 이제 건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떨어져 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에 정말 그 재활병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우리 지역 장애 아동들은 거주지에서 얼마나 입원 치료를 잘 받고 있을까?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장애 아이들은 대전 61.7%, 충남 42.7%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는 대전 21%, 충남 35%, 세종은 60%에 달했다. 태어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뭐 집에 간다고 한들 대전에 내려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제 짐, 뭐 애기 짐 뭐 해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챙겨가지고 타지 저 혼자밖에 없는데 일주일 이상은 사실 재활병원에서 기다려주질 않아요. 5일 이상 베드를 비면은 아예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얘 폐렴은 이제 아이가 회복 속도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뭐 한 번 입원하면 그때 당시 한 열흘 입원했어야 되는데 한 5일, 6일만 지나면 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얘 그 폐렴 치료도 치료지만 베드가 이제 빼버리면은 저희도 또 집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딴 데 대기를 걸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임시 거처가 뭐 저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닌데.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원정은 물론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는 장애 아동과 그의 부모들. 병원들도 병상 수가 모자라 한 아동에게 주어지는 입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제한하고 비교적 재활의 효과가 나은 더 어린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체되고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간다. 그 환아들에게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 한도로 변화를 유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발견이 돼서 적기에 재활치료 중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장애 아동이 재활치료나 조기 교육을 못 받는 이유로는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몰라서가 각각 30.7%를 차지했고 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도 19%에 달했다. 장애 아동의 재활병원 마련과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태부족해 장애 아동들은 재활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장애 아이들의 경우엔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조기 개입 자체가 약 2년가량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나 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움 때문에 진단을 늦추는 경우도 사실 배제할 수 없으나 더 큰 문제는 조기 진단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건우와 같은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14살 정하현 양. 재활치료에 대한 기회와 정보가 부족해서 늦은 집중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조금 뭐랄까 기피 하는 현상? 좀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 병원을 계속 다닐 수 있나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마음? 이게 또 잘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나,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치료도 힘들었지만. 장애 아동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기 일쑤. 하지만 아연 양에게도 성장기에 맞춘 재활치료가 절실하다. 얘가 몸은 작지만 성장기이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안 해주면 지금도 아연이는 이제 척추 측만증이 심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도 지금 막 생각해야 될 단계일 정도로. 근데 이 단계 이게 성장기 때 특히나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장기 이런 아이들도 지금 한참 중요한 시기인 거거든요.
일단은 적절한 치료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합병증들, 특히 이제 근골격계 질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누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삶의 질, 또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일상 생활의 어려움, 뭐 생존에 더 나아가서 이제 생존 문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부담, 또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담,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 아동 말고 다른 장애 형제들의 어떤 부담,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원가족들까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비단 아이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재활치료는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장애아동에게 건강과 생명이 달린 것은 물론 원가족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아동 가족 간의 갈등 이후로 돌봄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모두 54.3%에 달했다. 정작 가족 내 문제보다 치료와 돌봄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이다. 요한이가 재활치료를 늘 받아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몸이 굳어지고 퇴행이 되기 때문에 늘 재활병원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숙명적인 관계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늘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번아웃된 상태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일단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데 그런 여지도 없었고. 장애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돌보며 방방곡곡 원정 치료를 다녀야 하고 또 한 명은 치료비 부담으로 무거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장애아동 가족들은 원치 않는 갈등과 상처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치료라는 게. 그러니까는 아빠도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대화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좀 가정의 그 구성원 자체도 많이 지금 대면한 상태예요. 엄마의 마음은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전혀 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우울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애만 보면 눈물만 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치료도 저희 마음대로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좌절감, 좀 외로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라는 그런. 한 아이는 나라의 재산이고 희망이라면서 왜 장애아동 재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장애아동과 가족에겐 마음 놓고 아이를 치료하며 돌볼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절실하다. 여전히 어린이 재활병원이란 말이 국민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낯설고요. 사실 관심을 가졌던 정치인들도 좀 있고 공약도 되고 국정화제도 됐는데 실제로 이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이 없더라고요. 기댈 데가 시민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다시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뙤약볕 속에 천사배에 절을 하는 건우 아빠는 하루하루 기다림에 지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해, 어린이 재활병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회가 함께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폭염을 뚫은 건우 아빠의 절절한 마음 때문일까요? 7월 26일 정부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대전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공공의료원이라 하기에 상당히 부족했는데요.
국내 1호 대전에 만들어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의 설립 계획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때야 하는지 저희가 취재해 봤습니다.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짓기로 했다. 지역의 장애아동 부모와 시민사회가 나서 설립을 요구한 지 5년 만에 이제 대전시는 수건하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갖게 됐다. 설계도 같이 부모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어떤 병원을 지을 것인지 설계부터 잘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제 2020년도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노력과 설립 의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장애아동 부모들과 시민사회는 다른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계획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립운영이 아닌 위탁운영 형태로 정부는 운영비 없이 건립비만 지원하며 병상은 입원 30병상에 납병동 포함 총 50병상 이상의 규모다. 여기서 가장 큰 논제는 위탁운영 방식과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것. 어린이재활병원의 핵심인 공공성이 사라진 것이다. 민간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왜 안 할까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돈은 안 되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공공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운영비를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운영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위탁에서 받은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돈 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공적인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국내 어린이재활병원은 2016년에 개원한 민간병원 한 곳이 유일하다. 이곳은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물며 지자체에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적자를 떠안고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결국 민간 의료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건 또다시 시장에 포섭된 의료 서비스에 다시 그걸 집어넣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병원 서비스는 결국 예전의 관성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의료 서비스 공급할 때 더 적게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고. 어린이 재활병원은 집중 치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민간 병원에서는 이 장애아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국립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이것이 어렵다라면 최소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설립하고 공공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 조건으로 제시한 병상 수도 문제다. 당초 권역을 커버하는 규모의 병원을 짓는다 했지만 실수요도 못 미치는 상황. 서울의 넥슨 어린이재활병원도 지금 대기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이 충청권에도 지금 10,0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아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아동들을 수용하기에는 50병상은 아마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42번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책임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2년 전 박범계 의원은 건우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못했으며 정부는 약속한 대전 건립을 뒤집고 전국 공모로 변경했다. 내용 또한 공공성이 빠져버렸다. 대체 국내 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때 8억이라는 설계비를 예산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연구 영역의 부분이
저는 어쩌면 정부가 이 어린이 재활에 대한 부분의 의지가 보다 약했는지 한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이것은 복지부와 기재부와의 이런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좀 더 긴장감 있게 진행됐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공공성이 부실한 정부의 어린이 재활병원 계획. 이에 장애아동 건우 아빠 김동석 씨는 폭염 속에서 절을 하며 제대로 된 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찾아와 의견을 청취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장의 보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게 확정된 건 없는 거고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요번에 그 어린이 재활병원을 일단은 좀 설치를 하면서 그 결과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끌어내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하는 영역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공공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공성을 갖춘 그 병상 규모나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이후 운영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찾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공공성도 갖추지 않은 채 재정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찾으면 당연히 이런 식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일본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200여 개, 독일에는 140개가 있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 재활병원은 단 한 곳뿐.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대로 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 강남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대상 공공의료원으로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종합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1948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 70주년이 되는 그 어린이 전문 치료기관이고요. 저희 병원에는 소아과, 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치과, 그리고 방사선과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 소아과 치료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아동의 성장에 맞춘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한다. 재활치료에서도 장애아동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고려하며 생애 주기를 협진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는 것. 국내 1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 모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공공병원은 병원에 안 와도 될 만큼 도와주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이 손해보는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좀 입원을 덜 하게 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한번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더라도 좀 다시 재입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공공병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어린이 재활과 관련해서도 보면 집에서, 동네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실은 병원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원하면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끝 하는 일이 아니라 이분이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도 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공공병원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대전에 설립되는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기존의 병원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성장하는 장애아동의 전주기적 삶을 중심에 두고 치료와 교육, 심리와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새로운 병원이어야 한다는 것.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나 또는 장애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 의견을 좀 폭넓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이런 공공병원 운영해 나가는데 지자체 입장도 사실 복지부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물 하나 딸랑
만들어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왕 지금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든다면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이거를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대전시 건립 결정. 설립의 기차는 본격 시동을 걸었다. 우리 사회의 첫 시도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장애아동 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지금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호소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미 몇 병원 만들고 나면 못 고치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 단계라도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장난감이 왔는데 받아보니까 불량 장난감이면 불량품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생명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보건복지부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지금 시민의 목소리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제대로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병원을 세우면 사실상 이를 고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확실하게 공공형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과 추가 병상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은 전국을 떠돌며 재활병원을 찾고 있습니다.